형님들, 요즘 한국 자동차 시장이 정말 긴장해야 할 차가 뭔지 아십니까? 페라리 아닙니다. 벤츠 아닙니다. 테슬라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중국에서 1,400만 원대 수준으로 시작하는 패밀리 세단 한 대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 차가 그냥 싼 맛에 타는 중국 차냐? 그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은 무슨 AMG 느낌, 나는 중형 세단처럼 생겼고 실내는 이 가격이면 감수해야지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데? 싶은 구성을 들고 왔고, 무엇보다 진짜 무서운 건 파워트레인입니다. 공식이 전면에 내세운 숫자만 봐도 2리터급 공배터리 연비, 125km급 전기 주행거리, 1700km급 종합 주행거리, 그리고 47.26% 엔진 연료율이에요.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차는 지금 한국에서 파는 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무섭냐? 만약 이 차가 한국의 현실적인 가격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반떼 보던 사람도 흔들리고, K5 보던 사람도 흔들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보던 사람도 흔들리고, 그냥 무난하게 국산차 사지 뭐 하던 사람한테도 잠깐만, 같은 돈이면 진짜 이 선택이 맞아?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차 지리 갤럭시 스타샤인 6 왜 이렇게 위험한지, 디자인, 실내, 공간, 연비, 주행, 안전, 가격까지 싹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 상륙 시 누가 제일 먼저 피를 볼지, 그리고 왜 이런 차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갑니다. 1. 첫인상부터 대놓고 계산이 끝난 얼굴이다. 솔직히 형님들, 이 차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보이지? 스타샤인 6 전면부를 보면 요즘 중국차 특유의 얇은 램프의 미래지향 장난감 느낌으로 안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세로형 폭포수 느낌 그릴, 위로 치켜 올라간 램프 그래픽, 넓어 보이는 전면 비율, 그리고 멀리서 봐도 차급이 커 보이는 인상까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싼 차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얼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패밀리 세단은 스포츠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일 이 차를 보면서 그래도 내 차 괜찮다라는 감정이 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려가서 봐도 괜찮아야 하고, 회사 주차장에 세워놔도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고, 가족 태우고 다니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네가 나와야 해요. 스타샤인 6는 바로 그 포인트를 정확히 찌릅니다. 너무 미래차처럼 과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심하게 안전빵만 가지도 않았어요. 무난한데 또 젊어 보이는데 또 너무 가볍진 않고, 패밀리카인데 또 너무 늙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 제일 많이 팔릴 얼굴을 하고 있어요. 형님들, 차는 성능표로만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얼굴이 반이에요. 그리고 스타샤인 6는 그 얼굴에서부터 난 대중차 시장 먹으러 왔다는 티를 냅니다. 2. 크기부터 벌써 급을 한 단계 올려 보이게 만든다. 이 차 수치만 보면 길이 4,806mm, 너비 1,881mm, 높이 1,490mm, 휠베이스 2,796mm입니다. 이 숫자만 툭 던지면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해 형님들, 딱 저렴한 보급형 세단 느낌이 아니라 체급 자체를 시각적으로 한 단계 올려 보이게 만드는 차라는 겁니다. 특히 너비 1,881mm는 꽤 큽니다. 주차장에서 옆 차랑 나란히 섰을 때 생각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 리뷰들에서도 반복되는 게 차가 가격보다 커 보인다, 급보다 더 있어 보인다, 이 인상을 상당히 잘 만든다는 점이에요. 형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차를 사는 사람 중 절반은 이성으로 사고 나머지 절반은 자존심으로 삽니다. 내가 이 돈 주고 샀는데 겉으로라도 좀 괜찮아 보여야지. 스타샤인 6는 바로 그 심리를 건드리는 차예요. 값이 싼데 차가 작아 보이면 사람은 바로 역시 싸구려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차는 반대로 가요. 가격보다 크고, 가격보다 넓어 보이고, 가격보다 비싸 보입니다. 이건 대중차 시장에서 엄청 무서운 무기예요. 3. 실내는 싸구려를 숨기는 법을 아는 차다. 이 차 실내 들어가면 느낌이 바로 옵니다. 이 차는 한정된 원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알고 만들었구나. 계기판은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14.6인치, 운영체제는 플라이미 오토, 무선 충전은 50W까지 챙겼죠.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화면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많이 가는 곳, 손이 자주 닿는 곳, 체감, 만족도를 좌우하는 곳에 돈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악한 방식입니다. 싼 차가 왜 티나냐? 모든 부분이 싸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리한 차는 다릅니다. 자주 보는 부분만 좋아 보여도 사람은 전체가 좋아 보인다고 착각합니다. 스타샤인 6가 딱 그래요. 그리고 이 차 완전히 터치 지옥으로 가진 않았어요. 요즘 차들 타보면 에어컨 하나 바꾸려고 화면 넘기고 메뉴 들어가고 손가락 미끄러지고 다시 누르고, 운전 중에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스타샤인 6는 물리 버튼, 회전 노브, 바로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조작기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형님들. 대중차에서 중요한 건 최첨단이다가 아니라 안 짜증난다예요. 즉
스타샤인 6 실내는 풀옵션이 세단처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한 실내에 가깝습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실제 소비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4. 공간과 시트는 대놓고 가족차를 노리고 들어왔다. 패밀리 세단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 뒤에 태운 사람 안 불편해야 한다. 둘, 짐 넣을 때 욕 안 나와야 한다. 스타샤인 6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챙깁니다. 공식 기준 2열 무릎 공간 65mm, 2열 팔꿈치 공간 1480mm, 27개 수납 공간, 트렁크 609L예요. 609L면 형님들, 이건 그냥 세단이라 적당히 넣으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용량이에요. 마트 장보기, 유모차, 가족짐, 주말 나들이, 짐, 이런 생활형 수요를 꽤 강하게 의식한 구성이죠. 물론 일부 리뷰에서는 트렁크 입구 설계가 아주 완벽하진 않다고 해요. 즉, 용량은 큰데 개고부 체감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차가 생활형 수요를 대놓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트도 재밌습니다. 공식 설명을 보면 그냥 시트가 아니라 9층 구조, 80mm 발포, 20mm 메모리폼, 28도 후석 등받이 각도 같은 식으로 승차감과 장시간 피로도를 어필하고 있어요. 형님들, 패밀리 세단에서 진짜 무서운 건 플래그십처럼 압도적인 호화로움이 아닙니다. 가족이 매일 타면서 느끼는 작은 편안함이에요. 뒷자리 안 답답한 거, 시트 덜 피곤한 거, 짐 많이 들어가는 거, 휴대폰 편하게 놓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스타샤인 6는 딱 그 생활 만족도를 알고 때려요. 오, 파워트레인,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이 차 핵심은 솔직히 디자인도 아닙니다. 실내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레이선 AI 하이브리드 2.0, 그리고 47.26% 엔진 열효율. 물론 형님들, 열효율 숫자는 언제나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실사용과 1대1로 바로 꽂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중요하냐? 브랜드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스타샤인 6는 우리는 단순히 싼 페브가 아니다. 우리는 효율로 승부 본다. 이 선언을 하고 들어오는 차예요. 여기에 2리터급 공배터리 연비, 125km 전기 주행, 1700km 종합 주행거리가 붙습니다. 형님들, 1700km라는 숫자가 왜 무섭냐? 이제 이 차는 충전 귀찮아서 하이브리드 사려는 사람도 건드리고, 그래도 전기 주행은 어느 정도 길어야 한다는 사람도 건드리고, 단거리 많이 뛰는 사람도 건드리고, 유류비 무서운 사람도 건드립니다. 즉, 내연기관차의 불안 없음, 하이브리드의 연비, 페브의 전기 주행,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차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 왜 무섭냐? 한국 소비자는 이론보다 귀찮음이 적은 솔루션을 좋아하거든요. 충전만 해야 하면 부담스럽고, 기름만 먹으면 아깝고, 차가 비싸면 또 싫습니다. 그런데 스타샤인 6는 가격도 낮추고, 연비도 챙기고, 충전도 되고, 주행거리도 길게 가져가요. 이건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의 귀차니즘과 지갑 사정을 동시에 공략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60km와 125km, 트림 전략도 영악하다. 스타샤인 6는 60km 라인과 125km 라인으로 나뉘고, 가격은 68,800위안부터 99,800위안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 방에 다 잡겠다가 아니라 가성 비용부터 편의와 보조 주행까지 챙기는 실속형까지 계층을 촘촘하게 나눠서 먹겠다는 전략이에요. 형님들, 한국 소비자들은 옵션 조합에 진짜 민감하잖아요. 기본형은 싼데 원하는 거 넣으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네. 이 경험 다들 있죠. 그런데 스타샤인 6는 어느 정도 급을 나눠서 나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된다 하고 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실제 구매 전환율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회고 사양보다 납득 가능한 사양에서 지갑을 열거든요. 7. 스마트 기능도 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상위 트림 기준으로 H3 보조주행, L2 보조주행, 540도 뷰, 전동 시트, 통풍 열선, 무선 충전 같은 기능이 단계적으로 붙습니다. 즉, 고급 기능을 무작정 퍼주지는 않지만 없어 보이면 안 되는 핵심은 반드시 살려두는 방식이에요. 이게 요즘 중국차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때려넣고 완성도 떨어지는 식이 아니라 체감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느끼냐? 이 가격인데도 있을 건 있네? 이 반응이 나오는 순간 브랜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브랜드 충성심은 가성비와 체감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버텨요. 그런데 이 차는 그 기준선을 건드려버립니다. 8. 주행감은 허세보다 대중성을 택했다. 이 차를 괴물 스포츠 세단처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스타샤인 6는 절대적인 고성능보다 일상에서 가볍고 경쾌하고 다루기 쉬운 패밀리 세단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시내에서의 전기 모터 반응, 쉽게 몰리는 조향, 생각보다 잘 잡힌 차체감이 장점으로 반복돼요. 반대로 일부 리뷰에선 노면 소음이나 하체 정숙성은 완벽하진 않다는 식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중요합니다. 왜냐?
이 차는 태생부터 독일차처럼 세팅했다. 이런 허세를 부리는 타입이 아니라 대중이 좋아할 만한 안정적인 감각에 조금 더 경쾌한 조미료를 친 차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 잘 모르는 사람도 생각보다 잘 나가네? 생각보다 차가 잘 받쳐주네? 이 느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1,400만 원대 수준에서 시작하는 차가 초프리미엄 MVH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건 제조사 입장에선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의 주행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숙성에서 초록셔리 기대하지 말고 가격 생각하면 꽤 잘 달리고 꽤 잘 받치고 꽤 잘 버틴다. 이 포지션으로 보면 설득력이 확 올라갑니다. 9. 안전. 중국차에 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중국차 얘기하면 아직도 댓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안전하냐? 배터리 괜찮냐? 한번 박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스타샤인 6는 이 질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공식 발표 자료에서 안전 파트를 굉장히 세게 밉니다. 71.6%, 고장력강 차체, 배터리 안전 시스템, 보조 주행 안전, 실내 건강성, 장기 내구 테스트까지 거의 우리가 제일 억울한 부분이 여기다 라는 듯이 설명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형님들. 핵심은 이 차가 무조건 세계 최고 안전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적어도 더 이상 중국 차니까 무조건 불안, 이 논리만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브랜드 입장에선 엄청 귀찮은 현실이에요. 예전엔 브랜드 실루엣 하나만으로 수입 저가 브랜드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브랜드도 디자인, 연비, 편편의 주행, 안전 스토리를 전부 만들어서 들어오거든요. 10. 진짜 핵심. 가격이 모든 논리를 파괴한다. 결국 형님들 여기까지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죠. 그래서 얼마냐? 스타샤인 6는 공식 기준 68,800위안부터 99,800위안입니다. 이걸 원화로 거칠게 보면 정말 1천만 원대 중후반부터 2천만 원 안팎이에요. 물론 환율, 인증, 세금, 유통 마진 다 붙으면 한국 도착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포인트는 이 가격으로 한국에 판다가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이 정도 가격과 구성을 실현했다는 사실 자체예요. 형님들, 이 차가 무서운 건 싸다가 아닙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것이 무서워요. 차가 싼데 구려? 그럼 무시하면 끝입니다. 차가 좋은데 비싸? 그럼 돈 있는 사람들만 사면 끝입니다. 그런데 스타샤인 6는 싸고 그럴듯하고 수치가 많고 디자인도 멀쩡하고 패밀리카로 설명도 되고 기름값 공포까지 건드리는 차예요. 그러면 댓글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차 뭐하냐? 이 가격 실화냐? 중국차 무섭네. 그래도 AES는 아반떼보다 이거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형님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1. 그럼 단점은 없냐?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 브랜드 신뢰. 만약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AES망, 부품 수급, 감가, 장기, 내구 체감은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부분이 초호화는 아닐 수 있어요. 원가를 잘 보이는 곳에 집중한 차라면 안 보이는 부분은 평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행 질감도 가격 생각하면 좋다지. 완벽한 정숙성과 고급감까지 다 잡은 차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점들이 이 가격이면 납득 가능한 단점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소비자는 완벽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납득 가능한 차를 삽니다. 그리고 스타샤인 6는 지금 그 납득 범위를 엄청 넓혀놓은 차예요. 12. 한국 상륙 시 누가 제일 먼저 흔들릴까? 만약 이 차가 한국의 현실적인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흔들릴 건 준중형에서 중형 국산 세단 하이브리드 대기 수요입니다. 아반떼, K5, 소나타, 그리고 무난한 패밀리카의 연비, 좋은 차 찾는 사람들. 이 수요층을 정면으로 건드릴 가능성이 커요. 특히 전기차는 아직 부담스럽고 기름차 유지비는 무섭고 하이브리드는 비싸다고 느끼는 그 중간층. 스타샤인 6의 진짜 파괴력은 바로 이 중간층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즉, 이 차는 극단적인 마니아차가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고민을 가장 공격적으로 건드리는 차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엔딩입니다. 형님들, 이 스타샤인 6는 단순히 중국에서 싸게 나온 세단이 아닙니다. 이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싸게만 만드는 단계를 넘어 싸지만 갖출 건 갖춘 국민차를 만드는 단계로 올라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디자인도 계산됐고 실내도 계산됐고 공간도 계산됐고 연비도 계산됐고 주행도 계산됐고 가격까지 계산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한국에서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런 구조의 차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1,400만 원대 수준의 가격, 125km 전기 주행, 1,700km 종합 주행거리, 1리터급 공배터리 연비,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 보이는 얼굴, 그게 바로 스타샤인 6입니다. 형님들은 이 차 한국에 들어오면 판을 흔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브랜드와 AS 장벽을 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형님들 생각 남겨주시면 다음 후속편에서 국산차 대응 가능성까지 이어서 털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끝.